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인 제1야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임기를 마치게 돼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저도 단식을 여러 차례 해봐서 8일차 단식의 고통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도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뜻이 국민에게 전달되었으니 이제는 몸을 추스려야 할 때입니다. 함께 오랫동안 정치도 같이 하고 때로는 노동의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랬던 전남희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번 당국하게 당부드립니다.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기 동안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원내 지도부 회의를 하는 동안 긴 문제 발언 때문에 고생하셨을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여름 휴가 기간에도 회의를 여는 일 좋아하는 원내대표 때문에 고생한 당직자, 모자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에 앉아계신 원내대표단 모두들에게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문재인 정부 제1기 원내대표단으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꼭 1년 지난 2018년 5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변화 그 대장정의 시작과 함께 저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자리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이면 영광스러웠습니다만 그 책무와 숙명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인수위 없이 닷을 올린 새 정부, 아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소야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 4당 체제 속에서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며 단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장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국민과 민생을 바라보며 우공상, 우보만리의 인력으로 묵직하게 한 물을 타고 묵묵하게 한 걸음 꾹꾹 내딛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지난 1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치, 세 번째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네 번째 강정이 함께하고 여야를 포괄하는 협치라는 4대 원내 운영 목표를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출발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제2기 원내대표단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분출하는 국민적 개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 내 총리 인준을 처리했고 치열한 인사청문회였습니다만 국무위원회 임명을 모두 마쳤고 조속한 정부조직, 법 처리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이 아픈 것이 정치의 중심이고 국민이 아파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민생 중심 기조를 원내 운영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저부터 부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년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 포항 지진 피해 현장 및 밀양 화재 현장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아픈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원내대표단 구성 직후 꾸렸던 윤관석 의원의 100일 민생 상황실은 1,500여일을 넘게 갈등해오던 용산 화산 경마 도박장 문제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했고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마사의 마필관리사 직접 고용, 을지병원 등의 간호사 문제, 연세대 동국대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 등의 수많은 민생 문제 해결의 성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셋째,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책임질 예산을 지켜냈습니다. 사당 체제의 어려움에도 45일 만에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켰고 본격적인 문재인표 2018년 예산안도 원칙 훼손 없이 지켜냈습니다.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노인 기초연금, 누리과정, 복지예산, 소득세, 법인세 인상 등 본격적인 소득주도 성장의 닷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을 뒷받침할 일자리 안전자금의 편성도 관철해냈습니다. 현재 전체 대상자 236만 명 중 무려 79.8%인 188만 명의 노동자가 신청한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충 해결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가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저임금, 저소득의 굴레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경제 주체 간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내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갈등의 문제를 푸는 근본적 해법은 경제 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임을 강조하고 지난 2012년부터 경제 주체 간 이견으로 막혀왔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한상의, 한국노총, 정유총, 민주노총, 중소기업 중앙회 등 주요 경제 노동단체를 차례로 방문했고 지난 2월 마침내 근로시간 단축의 불꽃을 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제안한 여야와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각종 사회적 연대위원회를 통해서 해묵은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의 전기를 만든 사회적 참사 특별법, 5.18의 진상을 규명할 5.18 특별법, 소방안전 3법 개정안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제 임기 동안 지난 9월 정기국회와 함께 5번의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 중점 법안 6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예산 공수법안, 그리고 제가 을지로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부터 강조해온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단히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셋째, 당정청이 함께하고 여야를 포괄하는 협치 제도화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30여 차례에 이르는 당정협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했고 당정청 간의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여당 내의 굳건한 단합과 소통 또한 무난하게 이루어져 왔고 최고의 당청 관계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 어떤 방향인지, 민심이 뭘 요구하는지 늘 상의했고 이견은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정리하면서 민심을 바라보는 방향을 잘 조정했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회동을 정례화하여 여야 사이에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해 주신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소야대의 4당 체제에 걸맞는 협치 제도화를 위해서 임기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구성은 아직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과와 보람 못지않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앞서는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업, 정치 파업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6월 공식투표 국민개헌의 기회를 놓친 것은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보호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 생계형 적합업종법, 미세먼지 특별법, 이특법, 물관리변화법 등 한 건의 민생 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려고 했던 제 마지막 노력이 4월 정쟁국회, 5월 방탄국회를 만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도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지 못한 것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정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의 위헌 판결을 조속히 내달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7번 보이콧은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10번에 달하는 특검 또는 국정조사 요구도 너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촛불의 물결이 만든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선 우리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촛불혁명을 거치며 나라다운 나라, 힘없고 배경 없어도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 이런 만큼의 대가를 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런 민심을 보지 않고 촛불혁명 전에 구성된 국회 의석에만 매달려 혁신과 성찰을 도외시한다면 그 세력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분단체제가 해체되는 이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대선 불복 특검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청년 일자리와 고용유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추경 등 민생 입법 처리에도 조건 없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마주한 위기 앞에서 여야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박수도 혼자 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닥쳐야, 마주해야 박수 소리가 납니다. 임기 동안 누누이 촉구했던 여야정 상설협체 구성도 새 원내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뜻을 반성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여러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1년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과 당원 그리고 의원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협상이 잘 안 돼도 참아주시고 끝까지 지도부를 밀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당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그리고 첫 해를 함께한 원내대표로서 정부 여당의 성공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부족함을 뒤로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평의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4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평소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소신 중에 하나가 정치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말을 천근같이 여기고 남은 정치 인생을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대변자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